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다른 프로세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는 ISO IEC 29129에 포함된 테스트 프로세스 중 중간 계층인데요. 조직 내에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와 또 프로젝트 내에서 단계별 테스트 또 유형별 테스트 등 모든 테스트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프로세스와도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프로세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는 중간에서 조직적 테스트 프로세스와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직적 테스트 프로세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적 테스트 프로세스 단계에서 도출된 조직적 테스트 정책과 조직적 테스트 전략이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 전달된 정책과 전략에 맞게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또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조직적 테스트 정책과 전략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재전달하고 조직적 테스트 프로세스는 전달받은 피드백을 리뷰해서 필요한 부분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또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단계에서 도출된 테스트 계획과 제어 지시는 하위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 또 하위 관리 프로세스가 계획과 제어 지시에 의해 관리가 되게 되고 하위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테스트 계획, 테스트 상황 레포트, 테스트 완료 레포트, 테스트 방법 등이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전달이 되게 돼서 그것이 관리가 되게 됩니다. 네. 또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는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테스트 계획과 제어 지시가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 전달되고 해당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또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서 수행된 테스트 방법이 재전달돼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조직적 테스트 프로세스에 의해 조정된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가 하위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와 동적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와 테스트 모니터링 제어 프로세스 그리고 테스트 완료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에서는 테스트 계획을 생성하고 테스트 모니터링 제어 프로세스는 테스트 계획 대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고 완료 조건에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한 후 테스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또 테스트 완료 프로세스에서는 이전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고 요약해서 테스트 완료 레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 테스트 모니터링 제어 프로세스에서는 테스트 계획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을 식별해서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에 다시 전달하게 되고요.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는 전달받은 내용을 리뷰하고 테스트 계획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각 프로젝트와 테스트에 맞는 테스트 계획이 도출되게 됩니다. 네, 이제 각 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는 총 9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이때 테스팅할 범위에 대해서 식별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식별된 테스팅 범위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세울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때 이해관계자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테스트 계획 개발 스케줄이 짜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존의 리스크 또는 새로운 리스크들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이때 분석된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완화 접근법을 식별하는 활동을 다음 단계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얻게 된 리스크 완화 접근법과 그리고 접근법을 수행할 때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그 외 테스트 환경, 툴 등 세부적인 테스트 전략을 설계하는 활동을 5번째 단계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 6번째 단계에서는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인력과 스케줄,
를 결정하게 되고 이때 인력 교육의 필요 여부를 식별하게 됩니다. 네, 7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식별한 인력과 스케줄링과 테스트 전략에 기초해서 테스트 계획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테스트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모으고 피드백을 통해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계획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얻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로써 합의를 얻게 된 테스트 계획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사용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활동이 수행되게 됩니다. 네. 이것을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테스트 계획을 생성하고 또 생성된 테스트 계획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에게 동의를 얻고 그것을 기록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자에게 테스팅 범위와 접근법을 전달하게 됩니다. 접근법은 리스크 완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팅의 환경과 자원 등에 대해서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성과인데요. 먼저 테스트 프로젝트의 일의 범위에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테스트 계획에 참가하게 될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또 이해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테스트 전략과 테스트 환경, 테스트 툴,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것들의 필요성을 식별하게 되고요. 또 인력 교육의 필요성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각 활동에 대한 스케줄링이 이루어지게 되고 견적을 계산하고 견적의 정당화에 대한 증거를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동의된 테스트 계획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스트 모니터링과 제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 모니터링과 제어 프로세스는 4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설정 단계에서는 테스트 계획 단계에서 전달받은 테스트 계획을 바탕으로 테스트 계획 대비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수집하고 설정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수집된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테스트 계획 대비 진행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모니터링 단계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 감시된 결과를 감시된 결과인 테스트 진행 상황 정보를 제어 프로세스에 전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어 프로세스에서는 제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어 지시를 전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테스트 진행이 끝난 후 테스트 완료 조건과 비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또 테스트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제어 프로세스 활동을 반복함으로써 테스트 결과가 테스트 완료 프로세스로 전달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레포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테스트 계획 대비 모니터링한 정보와 제어한 정보를 바탕으로 테스트 상태 보고서를 도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이렇게 도출된 테스트 상태 보고서는 테스트 완료 프로세스에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세스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계획과 조직적 테스트 설계 명사서 대비 진행 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 상황을 감시하면서 필요한 제어 지시를 식별하게 되고요. 제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테스트 계획 대비 업데이트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식별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상황과 리스크의 모니터링 수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것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테스트 계획 대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또 신규 리스크나 변경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리스크에 대한 필요한 활동을 호출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제어 활동의 필요성을 식별하게 됩니다. 또 제어 활동의 필요성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또 제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팅을 멈추는 결정이 승인이 되게 되고요. 또 테스트 진행 상황과 리스크의 변화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테스트 완료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완료 프로세스도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테스트 완료 후에 테스트 자산을 기록하는 단계를 먼저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 자산은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계획, 테스트 툴 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록된 테스트 자산은 다른 프로젝트나 다음 테스트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서에 정의된 초기의 테스트 환경으로 원복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고요. 테스트 환경을 정리함으로써 다음 테스트에서 환경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활동에서는 테스팅 동안 얻은 교훈에 대해서 정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고요. 테스팅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모니터링과 제어 프로세스에서 얻은 테스트 결과와 테스트 이전 활동에서 얻은 테스트 교훈을 바탕으로 테스팅을 평가하고 요약해서 테스트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용한 테스트 자산을 나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충분한 조건으로 테스트 환경을 유지하고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에게 테스팅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 테스트 자산이 보관되거나 또 이해관계자에게 테스트 자산이 전달되게 되고요. 또 추후 사용 가능하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 합의를 얻게 됩니다. 또 모든 테스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테스트 완료 레포트를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기록된 테스트 완료 레포트를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승인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승인된 완료 레포트를 다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와이즈 와이어즈 이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